규환의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특히 7, 8월은 북한이 지금 이 위기를 넘기느냐 아니면 벼랑 끝으로 떨어지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식량 위기로 군인들과 인민들, 어린이들이 굶어 죽고 있고, 또한 코로나의 발생으로 인해서 도처에서 인민들의 비명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열린 주 6월 29일 날 개최된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군부를 대표하는 2인자, 즉 이병철 노동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정춘 총참모장 두 원수를 단칼에 날리는 군부와 노동당의 한판 대결이 벌어졌는데, 김씨 오누이가 나서서 이들을 질타했고, 말하자면 북한 체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군부를 지금 사정없이 숙청의 동아리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자, 974 군부대 요원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편입니까? 인민의 편입니까? 군대의 편입니까? 아니면 이 두 오누이, 이 북한에서 이 김씨 오누이만 없으면 북한은 변화될 수밖에 없고, 그 변화가 곧 북한 인민들의 굶주림을 극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덩샤오핑은 모 태동이 사망 이후에 개혁개방을 주도했는데, 이때 여러 반대 세력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고 중국을 일단은 경제성장, 시장경제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974 부대 요원 여러분이 김씨 오누이를 계속 끌어안고 그들을 잘 지키면 그 소수는 살아남을 수 있지만 북한 인민들은 다 굶어 죽고 북한 체제는 붕괴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독재자 한두 명에게 특별 대우를 받고 인민들은 한 줌의 쌀이 없어 아우성인데 여러분은 고기와 쌀을 먹으며 행복하다고 누리면, 그게 여러분이 대대선선 과연 칭찬받을 일입니까? 비난받을 일입니까? 지금 평양에 북한의 인민들뿐만 아니라 북한의 노동당 간부들마저도 진보다리를 서서히 싸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언제 자기에게 숙청이 칼이 들어올지 모르니 차라리 지방에 내려가서 장마당 경제 기생해서 먹고 사는 게 낫지, 김정은, 김여정이 너무 싹수가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살 길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더는 못 살겠다. 이것이 북한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지금 사고방식이고, 또 그렇게 못 살겠다고 하면 결국 일어날 것은 군부의 구태타라든지 또 인민들의 봉기라든지, 때가 오면 어떤 촉발 변수에 의해서 북한에서는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1989년 루마니아의 니콜라이 차우세스크 당시 그 친위병들의 종말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때 끝까지 차우세스크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군부에 의해서 총살령에 처해졌고 살아남은 친위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수가 김정은, 김여정 밑에서 권력을 누리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의 말하자면 소모적인 소모품의 다름 아니다. 여러분이 제대돼서 군복을 뽑고 사회에 나가보십시오. 또다시 굶주림의 대오에 서서 그야말로 밥숟가락 들고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왜? 북한 사회가 부강하고 발전하면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그 독재자 한두 명이 통치하는 나라는 절대로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근해서 어떤 나라를 살펴보십시오. 그 친위병들이 어떻게 그 독재자를 처용하고 독재자를 숙청했는지 그 사례들을 잘 연구해 보면 여러분에게도 대안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우리 역사의 위대한 안중근 의사처럼 이렇게 길이 이름이 남겠지만 독재자 밑에서 끝까지 바지가리 붙잡고 거기서 쫓아다니다가 과연 이 거센 인민군의 말하자면 구테타가 일어나서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단두대에 설 수도 있다. 이런 걸 생각한다면은 지금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라고, 이것은 어떤 누구 개인의 명령이 아니라 바로 북한 2,500만 동포의 이름이고 그들의 명령이고 그들의 요구다. 이런 것을 974 군부대 요원 여러분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김정은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동영상이 북한 주민사회에 퍼지면서 북중 접경 지역에서 단속과 검열이 한층 강화되고 있으며 영상 유포자를 색출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어 내부적으로 뒤숭숭한 분위기다. 평안북도 소식통은 최근 보위부와 보안서가 총동원되어서 접경 지역에서 중국과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는 주민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영상을 본 주민들도 순간 당황하고 당과 행정기관의 성원들도 초기에는 굉장히 놀랐는데 지금은 누구도 대놓고 이 영상에 대해 말을 못하고 있다.
북한 매체는 김정은 명의의 축전과 주민감사 등의 동정을 지속해서 전하고 있으나 그의 건강 이상설, 신변 이상성을 불식할 만한 수준의 사진이나 영상은 나오고 있지 않고 있어서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다라고 데일리 NK가 보도를 했는데, 데일리 NK는 이제 북한 지역에 협조자들을 다수 두고 그들에게 계속 이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보도를 하는 매체 아니겠습니까? 즉 평안북도 지역에 즉 이제 단둥 이 지역이 되겠죠. 압록강 유역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영상들, 사진들이 집중적으로 배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휴대폰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당국이 이 보이부 원성 여기서 지금 중국과 문자하고 통화하는 사람들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는데, 확산되는 것을 이제 차단한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사망설이 확산되는 것을. 그러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한 당국이 밝힌 것처럼, 선동부 조선중앙TV에서 밝힌 것처럼 김정은이 원산 갈마 비행장, 갈마 그 위락시설의 그 노동자들을 위문하는 그런 감사의 그 인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거 하고 있는 사진, 동영상 공개하면 이거 단속할 필요도 없이 깔끔하게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런 거 공개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북중 접경 지역에서 중국 쪽하고 소통을 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단속할 게 뭐 있어요? 김정은 멀쩡하게 잘 있는 사진, 영상 지금 바로 보여주면 되지. 그래서 지금 보여줄 수 없는 상태다 이겁니다.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항상 이야기를 했죠. 김정은에 대한 공작을 할 때가 됐다. CIA 국장일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김정은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더라도 나한테 묻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김정은에 대한 공작이 저는 시작됐다. 그리고 최근에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미 고위층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 인민을 분리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제가 데일리 디펜스나 일일 안보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 작업이 미 정보기관이 북한 정권과 북한 국민을, 인민을 분리시키는 작업이 일환이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영상 유포 이런 것이 혹시 미국의 공작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한국 당국은 김정은 동해안에 있다, 테킨트로 전부 식별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태영호 공사는 원산 열차는 속임수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기도 했고요. 자, 테킨트 이제 이 기술적인 기계적인 정보 자산이 이제 테크니컬 인텔리전스 아닙니까? 이런 걸로 우리는 다 식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동아일보하고 정부 핵심 관계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김정은은 건재하며 현재 정상 일정을 소화 중인 것으로 우리 정보 자산이 확인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력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원산 열차도 4.8 로스가 공개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정보력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정보력은 미군이 다 주는 거 지금 받아서 쓰고 있는 겁니다. 뭐 어쨌든 미군의 정보력이 워낙 좋으니까 다 주진 않는다 하더라도, 필요한 것만 준다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한 수준의 정보력이죠. 그런데 원산 열차도 3.8 로스가 공개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다. 당연한 거죠. 당연히 알아야죠. 그런데 그 원산 열차, 제가 어제 데일리 디펜스에서 그거 페이크다,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태영호 공사도 CNN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연히 페이크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북한은 항상 미국의 정찰 위성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해 기만전을 펼친다. 외교관 시절 김정은의 열차가 위성에 의해 감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당국은 수시로 열차를 다른 지역에 보내 교란작전을 폈다. 지금 원산에 보이는 열차도 교란작전의 일환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김정은 여기 있다고 광고하기 위해서 원산에다가 저렇게 오랫동안 기차를 대놓는다고? 이건 웃기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면 페이크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은 원산에 없을 수 있다. 또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몸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 정황인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미군의 정찰기들이 집중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집중적으로.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어떤 모습들로 움직이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EAC, E8, 조인트 스타즈죠. 이 조인트 스타즈가 4월 28일 날 작전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조인트 스타즈 매일 오고 있어요. 4월 28일 움직이고 있는 모습은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기지를 발진해서 공주, 즉 계룡대 상공에서 한번 꺾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안반도 쪽으로 갔다가 다시 경기도 쪽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서부전선 쪽을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는데, 이 조인트 스타즈는 지상군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정찰기입니다. 그래서 한 250km 영역 내에 600개 정도의 표적을 탐지를 하는데, 그게 탱크냐, 아니면 차량이냐, 아니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냐, 이런 것들을 탐지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다, 공격 우선순위를 딱딱딱딱 지정해서 포병이나 전략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화력을 유도하는 이런 임무를 하는 것이 바로 조인트 스타즈인데, 서부 전선에 집중적으로 나타나서 조인트 스타즈가 북한군의 움직임을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뭔가 지금 북한군이 이 조인트 스타즈가 매일 와서
봐야 할 정도의 어떤 뭔가 특이 동향이 있을 수 있다. 또는 지금 특이 동향이 진행되고 있다. 라는 정황인 것이죠. 서부전선입니다. 김정은 원산에 있다고 하는데 두 번째입니다. 25C 크레이지 호크라고 하는 정찰기인데 이것도 지금 매일 움직이고 있어요. 이건 이제 주한미군 501 정보여단 소속입니다. 이거 이제 통신 감청 임무를 하는데 여기도 지금 보시다시피 서부전선 쪽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서부전선 쪽에서 뭔가 이 서부전선의 통신을 듣겠다라는 겁니다. 이 지역에 지금 중점적으로 뭔가가 통신이 급증하고 있다. 아주 많은 통신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왜냐? 서부전선에 통신 감청 정찰기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김정은이 동부전선, 즉 원산에 있다면 거기에 통신이 급증하고 있을 텐데 희한하게 정찰기는 전부 서부전선에서 통신 감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경기도 북쪽, 거기에서부터 평양까지 통신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RC-12X라고 하는 그 정찰기인데 이건 지금 이제 501 정보여단에 배속돼 있지만 실제로는 미육군 정보사령부 소속이에요. 그래서 미육군에서 지금 왔어요. 와가지고 주한미군에 지금 배속시켜줬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작전을 하고 있는데 세대가 지금 교대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대가 며칠째. 그래서 이것들도 역시 서부전선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특이하게 4월 18일 10시경에 이렇게 강원도 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여기에서 한 바퀴 돌고 다시 착륙했습니다. 캠프 험브리스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서 출격을 한 정찰기인데 그러면서 다시 이 정찰기가 교대를 해주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게 4월 28일 오후에요. 10시부터 강원도 쪽으로 갔어요. 그전에 계속 서부전선에 세대가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 서부전선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크레이지 호크까지 계속 감청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얘들이 서부전선에서 감청하다가 28일 10시부터 해서 동부전선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속초 위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즉 이제 NLL 앞에까지 갔다 왔는데 아마 김정은의 열차가 원산 지역에 있던 열차가 움직인 것은 아닐까 이때. 그래서 위성 사진이 나와 본다면 김정은 열차가 움직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아니면은 지금 북한이 선덕 비행장에서 미사일 발사 움직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인트 스타즈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조인트 스타즈는 또 지금 여기 서부전선에 있어요. 아무튼 통신 감청하는 RC-12X가 세대가 계속 서부전선에서 감청하다가 며칠째 하다가 4월 28일 날 동부전선으로 한번 갔다가 지금 내려옵니다. 그리고 최강의 전략 정찰기, 감청 정찰기죠. 리벳 조인트는 계속 여기 서부전선에서 감청을 하고 있습니다. 리벳 조인트. 자, 그래서 김정은이 원산에 있다고 하는데 왜 정찰기는 대부분 서해에 있을까요? 미 정찰 자산의 집중 감시 구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집중 비행 구역이 여기고 여기서 집중적으로 비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수도권 북쪽 그리고 평양 이런까지 북한군의 움직임, 북한군의 통신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듣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그런데 이제 딱 하루 4월 28일 오전 10시부터 RC-12X라고 하는 감청 정찰기가 이렇게 미육군에서 운영하는 감청 정찰기가 이렇게 해서 속초 옆의 NLL까지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이거 외에는 거의 대부분 서부전선에서 감청하고 있는 모습이 공개가 됐어요. 물론 이거는 공개된 정보 상황에서만 이렇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얼마나 강력한 정보가 움직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김정은의 시그널을 찾고 있습니다. 미국이. 김정은의 시그널을 찾고 있는데 김정은의 시그널만 찾고 있느냐? 아니면은 도대체 무슨 통신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은 정찰기들이 와서 통신 감청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북한군의 쿠데타가 일어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것이죠. 바로 북한 급변사태입니다. 지금 권력이 김정은의 유고 상황이 되어서 뭔가 권력이 재편되는 이러한 움직임이 북한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북한군의 주력이 집중되어 있는 개성에서부터 평양까지 완전히 북한군의 주력이 쫙 배치가 되어 있죠. 여기에서 뭔가의 움직임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조인트 스타즈가 감시를 하고 계속 이 크레이지 호크 그리고 이제 RC-12 이런 감청 정찰기, 리벳 조인트 감청 정찰기들이 와서 계속 듣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인데요. 아무쪼록 큰 어떤 무력 충돌은 없기를 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북한에서 김정은을 대체하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왜냐? 김정은이 있는 한 북한은 개혁 개방을 하기는 힘들 겁니다. 이 세습체제를 유지하는 한. 세습체제를 포기한 새로운 지도자가 나온다면 그는 자신의 정권 연장을 위해서 개혁 개방을 할 겁니다. 왜?
인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참에 새로운 정권이 탄생을 해서 개혁 개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무력 충돌은 가급적이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혹시 있다 하더라도 정말 과감한 결단력, 강력한 추진력으로 북한의 이 급변 사태에 우리 군이